안녕하십니까. 한 번쯤 부자 컨닝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한 번쯤은 요즘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뽑았죠. 대부분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거듭하면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머리숱이 더 적어질까봐. 또 어떤 분이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서 제가 그 조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부터 뽑질 않았는데 안 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알러지 체질 때문에 염색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일주일 이상, 심지어 이제 한 달 가까이 긁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막 긁느라고 잠을 못 자요. 머릿속이 우둘두둘 하고요. 머릿속뿐만이겠어요. 이게 이제 목, 어깨, 팔, 아무튼 점점 번지는 거죠. 너무 가려워서 이제 2개월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게 막 새치 마스카라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스프레이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봐도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가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고민인지 알러지가 고민인지 저도 헷갈리지만 정리를 해보면 흰머리가 전체적으로 났으면 제가 강경화 장관처럼 염색하지 않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앞머리가 특정 부분, 아주 포인트마다 이렇게 흰머리인 거예요. 어떤 친구가 충격받은 적 있냐고, 머리에 충격받은 적이 있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흰머리 고민인 겁니다. 오늘 그 타이틀이, 주제가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인데요. 어쩐지 오늘은 부자 컨닝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은 주제죠. 어감상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하면서 방송 들어가 볼게요. 거의 8, 9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니까 부가세까지 납부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죠. 그 부동산 투자에 여러 번 성공하신 어떤 분을 따라가셔서 그 한 분이 한 분까지 성공하신 분과 그분의 성공의 어떤 사례들을 쫓아 한 번 참여했던 그분이 모두 두 분이 2천만 원씩 각각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셨어요. 오피스텔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어쩐 일인지 그 성공 사례가 많은 한 분은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를 하셨고요. 따라가셨던 한 분은 계약금 2천만 원을 지키시려고 계약을 유지하고 중도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 받으셨죠. 오피스텔이 서초구 양재동에 있었어요. 계약금 포기하신 분은 그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자금을 가지고요. 반포에 소형 아파트를 2채 매입하셨어요. 2천만 원을 지키시려고 계약을 유지하셨던 분은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하셨는데요. 그냥 2천만 원만 지키셨어요. 2천만 원을 포기하신 분은 오피스텔 분양가로 반포에 소형 아파트 2채를 사서 자산 가치도 2배가 됐고 임대 수익도 2배를 달성하고 계시는데 그 계약금을 지키신 분은 계약금만 지키셨죠. 계약금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결과가 투자 수익의 어떤 수준만 결정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상가 분양 계약, 상가 계약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매우 다양하고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MK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갔다가요.
아마 이곳은 상가, 분양상가, 전문 분양상가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연동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상가의 분류를 근린상가, 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상가, 단지 내 상가, 테마 쇼핑몰, 뭐 기타 상가, 뭐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은 개별 분양하는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테마 쇼핑몰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뭐 상가든 아파트든 빌라든 분양을 한다는 건 부동산 개발업자, 그 개발업자가 개발한 상가나 건물, 집합 건축물을 그 집합 건축물의 구분 소유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뭐 법인에게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분양한다는 게 그런 거죠.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이나 뭐 오피스 분양을 하니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분양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됐다, 이런 사례는 사실 드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되냐? 문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이 구분 소유 영역의 경계가 매우 분명하거든요. 벽체로, 출입문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상으로도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근래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분양 호텔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행사하는 영역은 특정이 되어 있는데 등기상으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데 등기도 명확하고 소유권도 명확한데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들이 바로 테마 쇼핑몰. 각 층별로 이렇게 테이핑해서 일정 어떤 표시로 경계를 나타내는 분양 상가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면적도 작습니다. 뭐 가 다시 몇 호 또는 1 다시 가 다시 몇 호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가들이죠. 정말 상가가 오래되어서 동대문 상가 뭐 이런 데 오래되어서 상인들이 꽉 차 있고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데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 상가 임대 분양을 했던 곳이 있었어요. 명동에.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면적들을 경계로 해서 분양하는 상가들을 구자상가라고 하더라고요. 구자. 몇 구자를 분양받았다, 몇 구자를 계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잠시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나,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 건축물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집합 건축물 적용을 볼게요. 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또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렵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 해당 부동산은 뭐 소유권자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용 수익이 가능한데요. 이 집합 건축물은요, 다수의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 소유한 부분 외에 공유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주거용에서도 뭐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문제와 이 상가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에서야 뭐 관리비 많다 적다, 관리비 부과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뭐 그렇지만 구분 소유한 부분에 뭐 사용 수익이 불편해지거나 재산권 행사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는 사례는 없는데, 분양상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쇼핑몰 상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긴 한데요. 건물 전체가 뭐 단일 컨셉이든 또는 다목적 컨셉이든 이 개발 단계부터 어떤 잘못된 컨셉을 정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상가 활성화를 책임지지 않는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대책이 없이 상가 활성화 대책이나 꾸준한 관리를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분양은요, 문제가 있어요. 예,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 네, 수분양자가 이게 직접 사업을 할 목적인 경우에는 해결이 또 가능해요. 근데 임대 수익이 목적인 분들이 많이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분양상가의 문제들, 수분양자의 어떤 매입 동기, 분양 동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번쯤 부자커닝이었습니다.